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사 시간이에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떤 내용을 배울 거냐? 우리가 지난 시간에 5.16 정변으로 박정희 정부가 군사 정변을 일으켰다라는 내용을 배웠죠. 그래서 그 이후에 박정희 군사 정부 때 있었던 일들, 박정희가 대통령으로 당선된 일, 뭐 이런 것들 다 배웠습니다. 그 이후에 있던 유신체제가 성립하다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거예요. 이 유신체제라는 거는 박정희가 본인의 이제 대통령직을 계속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이제 독재 체제를 계속 이어나가기 위해서 실시했던 체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배우게 될 텐데 우리 이번 시간에 배울 내용 전에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들 살짝만 짚고 넘어갈게요. 자, 지난 시간에 5.16 군사정변으로 박정희가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군부가 세워졌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5.16 군사정변이 일어났던 이유는 뭐냐면 일단은 장면 정부 때 감군 정책이란 걸 했어요. 감군 정책은 감소하다 그러니까 군대를 줄여서 경제 발전을 위한 그런 재원으로 사용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민간에서는 통일에 대한 북한과 통일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니까 이 군부 세력이 불만이 많았어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러한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서 쿠데타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게 바로 5.16 군사정변이었어요. 5.16 군사정변을 일으키고 난 후에 박정희를 필두로 해서 혁명 공약이라는 것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이 혁명 공약을 발표를 해서 거기에는 관공을 제1의 국시로 한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경제를 발전시키겠다 뭐 이런 내용들 발표를 해서 본인들의 쿠데타에 명분을 심어주는 거예요. 명분을. 무슨 일이든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죠, 사람들은. 그래서 이제 명분을 이제 부여를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본인들이 그러면 우리 군사정부는 이 사회가 안정이 되게 되면 본인들의 이 정권을 민간에게 이양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근데 그렇게 말을 해놓고 본인들이 민주공화당이라고 하는 당을 창당을 하고요. 박정희가 군대에 전역을 하고 본인이 민주공화당 후보로 나오게 되면서 거기서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됩니다. 자, 그렇게 박정희가 이제 대통령으로 선출이 돼요. 그러고 나서 뭐 한일 국교 정상화와 같은 일도 일어나고요. 이때 6.3시로 사람들이 반대를 했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베트남에 파병을 하기도 해요. 베트남 파병을 하면서 브라운거스라고 하는 문서를 체결했는데 그 브라운거스에서는 한국 군대를 현대화해주겠다. 그리고 한국에 막대한 양의 차관을 돈을 빌려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우리나라 젊은이들이 그때 당시 젊은이들이 이제 가서 고생을 했다라는 얘기를 했었고요.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 박정희가 자신의 권력을 더욱더 유지하기 위해서 삼선 개헌을 하게 됩니다. 1967년에 있었던 제6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보선을 누리고 승리를 했어요, 이미. 자, 그러면 이때 2대 대통령까지 5대 6대에서 연임을 하게 된 거예요, 대통령직을. 자, 근데 거기에 더 나아가서 1968년에 이 북한에서 무장공비를 내려보내게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사건과 같은 것들을 계기로 우리 반공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런 위기 상황을 이용을 해서 삼선 개헌을 하게 됩니다. 본인이 이제 3회 연임을 허용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삼선 개헌을 얘기를 하게 돼요. 이 삼선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하지만 결국에는 편법으로 여당 의원들만 모여서 그 삼선 개헌을 통과시켜 버리고요. 편법으로 개헌안을 통과시키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였던 게 박정희 정부인데 이번 시간에는 그러면 이 박정희 정부가 어떻게 더욱더 치밀하게 본인의 권력을 다져나가려고 하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자, 교과서 263쪽입니다. 263쪽. 자, 유신체제가 성립하다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유신체제 성립이라고 해서 나와 있어요. 이 유신체제라고 하는 것은 선생님이 얘기했듯이 이 박정희 정부가 자신의 권력을 독점하기 위해서 시행한 체제예요. 자, 이런 것들을 시행하게 된 배경이 있는데 일단은 첫 번째부터 나오게 되네요. 자, 배경을 보게 되면 1969년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게 국외적 배경이 되겠죠. 국외적 배경. 자, 그래서 이후에 냉전 체제가 완화가 되면서 국제적으로는 이제 화해 분위기가 조성이 돼요.
이런 거를 대탕트라고 합니다. 대탕트. 이때 1969년 이후에 닉슨 독트린 발표 이후에 대탕트의 시대가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관계 개선을 추진하고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국제적으로 원래는 공산주의와 이 자유주의가 싸우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됐는데 이 둘의 수장격이었던 미국, 소련, 중국이 조금씩 관계를 개선시키고 있었어요. 자, 그런데 박정희 정부의 제일 모토가 뭐예요? 반공이었단 말이에요. 반공. 그래서 이러한 국제 관계 변화가 반공을 강조하면서 정권을 유지했던 박정희 정부에게 굉장히 불리하게 작용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국내에서는 이 장기 집권에 대한 반발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계속 튀어나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국민의 안보 불안을 해소하고 반발을 누르기 위해서 이 박정희도 대북 정책을 바꾸게 되는데 그게 바로 7.4 남북 공동성명입니다. 7.4 남북 공동성명. 자, 이거는 1972년에 남북 간의 당국자가 비밀리에 상호 방문을 해서 발표한 거예요. 자, 그래서 이때 당시에 7.4 남북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는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느냐? 크게 세 가지의 원칙이 있습니다. 이 7.4 남북 공동성명에서 발표했던 거는 우리가 이 남북이 차후에 통일을 논의할 때 어떤 방식으로 통일을 할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한 거예요. 자, 그래서 통일의 원칙을 세웠는데 바로 이 자주, 평화, 그리고 민족 대단결 이 세 가지의 원칙을 세우게 됩니다. 네, 이 세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던 게 바로 7.4 남북공동성명이에요. 이 자주, 국 외에서 이런 열강들의 간섭받지 않고 우리 민족 스스로 하자. 그리고 평화, 싸우지 말고 평화적으로 하자. 그리고 민족을 하나로 합치자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원칙을 발표했던 게 바로 7.4 남북공동성명입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1972년 10월 박정희 정부는 남북 통일을 위한 사회 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중국에 비상계엄을 선포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딱 눈치를 보니까 이 공산 정부하고 그렇게 막 척지는 게 아닌 것 같은 거예요. 국제적으로. 그래서 우리 정부도 그렇게 하겠다. 근데 이제 통일하려면 일단 우리 사회가 안정해야지. 안정적이어야지 우리가 통일할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런 명분으로 삼아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국회를 해산시키고요. 그리고 이때 비상계엄을 선포를 해서 비상국무회의라고 하는 게 모집이 되는데 거기서 헌법 개정안을 국민투표를 거쳐서 이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거를 10월 유신이라고 해요. 이때 당시의 헌법을 유신헌법이라고 해서 유신체제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더 배경을 얘기하자면 자, 국제적으로 이 대탕트의 시대, 평화의 시대가 찾아온 것 같으니까 본인도 우리도 거기에 발맞춰서 가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사회질서 안정을 명분으로 전국에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그리고 유신헌법이라고 하는 헌법을 제정을 해서 유신체제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유신헌법의 내용이 대체 무슨 내용이 있느냐? 이거는 교과서 바로 나와 있죠. 유신헌법은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하고 중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이게 말이 좋아서 중임 제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지 결국에는 자기가 계속해서 대통령을 하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종신으로 대통령을 하려고 시도를 했던 거예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단체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이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어떤 권한을 갖냐면 대통령 선출권과 그리고 대통령의 추천을 받아서 국회의원 3분의 1을 뽑는 그런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권한을 부여받은 거냐면 일단은 이 통일주체국민회의라고 하는 곳에서 대통령을 선출을 한대요. 그러니까 국민들의 투표로 인해서 대통령이 뽑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에 의해서 대통령이 선출이 된대. 그리고 이 사람들은 거기에 더해서 대통령을 추천을 받은 사람들 중에서 이 사람들이 국회의원 3분의 1을 뽑을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냥 돈 놓고 돈 먹기야. 본인들이 권력을 만들고 그걸로 권력을 재생산하고 자기의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 국회의원의 자리를 주고 그 사람들은 다시 그러한 이제 법안, 나라 일들을 처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독재적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 유신헌법에는 이 긴급 조치를 발동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지는데 이거는 뭐 국민의 자유와 권리도 제약할 수 있는 초헌법적인 권한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기 상황이 닥치면 국민의 자유나 권리도 빼앗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가 포함이 돼 있다라는 건데, 자 이게 그냥 말로 해서 국가의 위기 상황이지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뭐 하니까 지금 국가가 위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 민주화 시위에 대해서도 야 저거 반공폭도야. 이거 국가 위기니까 계엄령 발표해야 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당시에 유신헌법은 민주주의에 대한 기본도 지켜지지 않은 법이고요. 본인의 권력을 재생산하고 독점하고 유지하기 위해서 실시됐던 헌법입니다. 자, 그래서 1972년 12월에 유신헌법에 따라서 박정희는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제8대 대통령으로 선출이 되게 돼요. 그러니까 박정희는 제5대, 6대, 7대, 8대 이렇게 계속해서 대통령직을 이어나가게 되는 겁니다. 우리 교과서 263쪽 맨 위에 보면은 이게 얼마나 어이없는 투표인지 나와 있어요. 자, 이게 통일주체국민회의에서 투표를 하는 모습이에요. 실제 모습이고, 자 거기 보면은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대통령으로 단독 출마한 박정희 후보에 대해 찬반 투표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후보가 있는 게 아니라 박정희 후보에 대해서 찬성 반대 투표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1972년에는 찬성표가 2357표였고 두 표는 기표를 실수해서 만들어진 무효표였고요. 6년 뒤에 1978년 우리 아까 유신헌법에서 대통령 임기를 6년으로 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6년 뒤에 1978년에 다시 한 번 더 대통령 선거를 했는데 그때는 찬성표가 2577표, 무효표 1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표가 의미가 없는 거야. 이거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들의 권력에 의해서 재생산된 것들을 다시 본인들의 혜택을 받고 권력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던 게 바로 이 유신체제입니다. 우리 교과서 아래에 유신헌법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어요. 자 보면은 제39조, 40조, 53조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39조에 보면은 대통령은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토론 없이 무기명 투표로 선거한다 라고 나와 있네요. 토론 없이 통일주체 국민회의라는 이 단체에서만 뽑는 거예요. 그리고 통일주체 국민회의는 국회의원 정수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수를 선거한다. 이 본인들이 뽑겠다.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국회의원의 3분의 1을 이제 뽑아주겠다라는 겁니다. 벌써부터 냄새가 나죠. 자, 그리고 자료실 옆에 가보면은 자, 유신헌법에 따르면 대통령은 법관 인사권, 국회 상권을 가지고 있고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잠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는 긴급조치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이런 권한들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유신헌법은 박정희의 영구 집권과 독재 체제를 뒷받침하게 됩니다. 굉장히 불합리한 상황이 등장하게 된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이 유신헌법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반대를 하게 돼요. 반대를 하고 그 과정 속에서 여러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냐. 자, 유신체제의 전개와 붕괴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런 유신헌법이 발표된 이후에 이 일본 도쿄에서 유신 반대 운동을 준비하던 김대중이 괴한들에게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을 해요. 이 유신헌법 반대하다가 일본에서도 납치가 됐어요. 이런 사건도 있고요. 그리고 이런 것에 이제 더불어서 이 대학가에서는 사건 해명을 요구하는 시위가 늘어나게 되고 장준하 그리고 백기환을 비롯한 사람들이 이런 지식인들이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을 전개하게 됩니다.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김대중이 괴한들에게 납치가 되고 장준하, 백기환을 중심으로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이 일어나는 등 이 유신 체제에 대한
반대하는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그때 박정희 정부는 어떻게 대처를 했느냐? 그래, 너네 그렇게 생각했구나. 이러지 않았겠죠. 이 박정희는 권력으로 찍어 누르려고 했어요. 그래서 긴급 조치를 잇따라 발표하고요. 유신헌법에 명시가 되었던, 그리고 중앙정보부는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간첩단을 조작을 해서 관련자들을 잡아들이게 됩니다. 그게 2차 인혁당 사건인데, 1차 인혁당 사건은 1964년에 있었어요. 이것도 박정희 정부 때죠. 그러니까 이거는 인민혁명당이라고 하는 간첩당이 있다. 근데 지금 시위하는 쟤네들은 이 간첩단의 지령을 받은 거다라고 사건을 조작을 해서 일반 시민들을 잡아들이게 되는 겁니다. 그게 인혁당 사건이고요. 본인의 권력 유지를 위해서 무고한 시민들을 간첩으로 몰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된 거예요. 자, 이러한 탄압에도 유신체제에 반대하는 움직임이 계속되었고요. 1976년에는 대하 인사들이 명동성당에 모여서 유신체제를 비판하는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기도 해요. 자, 그래서 유신헌법이 1972년에 발표되고 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개헌청원 100만인 서명 운동하고 3.1 민주구국선언을 발표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국민의 의지가 반영이 되어서 1978년 총선에서 야당인 신민당이라고 하는 당의 득표율이 여당인 공화당보다 더 높게 획득을 했고요. 그리고 이러던 가운데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웠어요. 당시에 전 세계적으로 이 제2차 석유 파동이라고 하는 사건으로 인해서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이 닥치게 되는데, 이러한 경제적 어려움은 정부에 대한 국민의 불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박정희 정부가 처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도 군부 쿠데타를 일으켰지만 경제적으로 발전하게 되니까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었죠. 자, 근데 1978년 이후에 이러한 경제적 불황이 오게 되니까 사람들이 등을 돌리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더해서 박정희 정부가 신민당사, 당시에 야당이었던 신민당사에서 농성 중인 YH 무역의 여성 노동자들을 강제로 진압하는 모습을 보이게 돼요. 이게 YH 무역 사건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본인들이 부당하게 해고당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농성을 하게 돼요. 그런데 그러한 여성 노동자들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는 강제로 진압을 하고 신민당사에 쳐들어가서 이 당시 있었던 국회의원들로 무릎 꿇게 하고 때리고 막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이러한 독재적인 모습에 이제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였던 김영삼이 항의를 했는데 김영삼을 의원에서 제명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김영삼 제명 사건을 계기로 1979년에 부산과 마산에도 굉장히 크게 시위가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부마민주항쟁이고요. 부마민주항쟁이고요. 이 부마민주항쟁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두고 이 정권 내에서, 박정희 정권 내에서 갈등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갈등 중에 당시에 중앙정보부 부장이었던 김재규가 박정희 대통령을 쏘게 되면서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10.26 사태예요. 자, 영화 중에서 이제 남산의 부장들이라고 최근에 나온 영화 있죠? 거기 보면은 이 과정이 나와 있어요. 뭐 영화 대사 중에 이 부산 마산에서 시위가 이런데 어떡할 겁니까? 라고 했는데 이 탱크로 밀어버려야 합니다. 라고 한 사람이 있고, 그러면 안 됩니다. 라고 했던 사람이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사람이 김재규라는 사람이고요. 그 사람은 각하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하고, 나중에는 10.26 사태로 이제 박정희를 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유신체제가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 교과서 아래에 보면은 유신체제와 그에 대한 저항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자료 1번에는 긴급조치 9호라고 하는 사건이 나와 있는데, 이거는 박정희 정부에 대해서 사람들이 계속 반대운동을 하게 되니까 그것을 제압하기 위해 박정희 정부가 긴급조치를 발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이제 뭐 이러한
조치 위반한 자는 법관에 영장 없이 체포, 구금, 압수수색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고요. 이러한 박정희 정부의 독재 정권에 반대를 했던 3.1 민주구국선언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보면은 이 나라는 민주주의 기반 위에 서야 한다. 그래서 경제국의 구상과 자세가 근본적으로 재검토되어야 된다. 이 독재로 이런 경제적인 성장을 해봤자 의미가 없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내용은 유신체제가 성립을 하게 되는 그 배경과 그 과정 속에서 칠사난도 공동성명이라는 게 있었고, 그리고 유신헌법을 제정했는데 그 안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유신체제가 붕괴되는 과정에 대해서도 배웠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박정희 정부가 막을 내리고 나서 등장한 신군부 세력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겁니다. 신군부의 집권과 그에 반대했던 5.18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배우게 될 거예요. 이번 시간에 배웠던 내용 한 번씩 다시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고요. 우리는 이제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합시다. 고생했습니다.